그야말로 참변입니다.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이담 아나운서. 네, 어제 오후 7시 39분쯤입니다. 부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9층짜리 호텔이었고요. 8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건데 불길이 호텔 전체로 번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유독 가스가 아주 빠르게 번졌는데요. 바로 저 화면입니다. 시뻘건 불길이네요, 진짜. 네, 시뻘겋게 불이 나고 있고요. 지금 유독 가스와 함께 까만 연기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화재 신고 후에 소방대가 4분 만에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불로 7명이 사망했고요. 세상에. 3명은 연기를 들이마셔서 중상을 입었고 9명이 경상, 그러니까 총 19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내부에 유독가스가 아주 빠르게 번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날 사상자 대부분은요. 발화 지점에서 가까운 호텔 8층과 9층, 객실 내부 그리고 계단, 복도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이 밀집된 근거리에서 지금 다 발견됐다는 게 지금 이 특징입니다. 이번 참변에. 그런데 이번 이 화재 참사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밖에 운동 중이었고 그 방에 있던 지인이 불이 난 것 같다 하길래 와서 보니까 무슨 소방차하고 소방관들이 올라가시더라고요. 결국 1시간 만에 그 친구 나오는데 보니까 뭐 사망한 상태 같더라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빨리 탈출해야 된다, 뭐 숨을 쉬기 힘들다. 그래서 수건에다 물을 적셔서 입을 가리고 해라 그랬는데 그 뒤부터 전화가 안 됐어요. 저희 29살 딸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7시 40 몇 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묵고 있는 곳에 불이 났어. 엄마, 더 이상 전화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끊었어요. 위치도 알 수가 없었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다시 받았을 땐 엄마, 5분이면 내가 5분이 지나면 숨을 못 쉴 것 같아. 구급대원도 여기는 올라오지를 않아주고 있어. 내 일기장과 모든 건 다 태워줘.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어머니는 자신의 딸과 마지막 나눈 통화 내용을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취재진에게 전했는데요. 그 마지막 통화에서 그 불길, 시꺼먼 이 시뻘건 불길에 갇혀있던 딸은 마지막 저렇게 이 외마디 엄마에게 정말 하소연하면서 자신의 얘기를 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참사 때, 이 참변 때 안진용 기자님, 소방당국이 보통 화재 현장 가면 고층 건물에서 보통 이제 이 뛰어내리신 분 구조를 하기 위해서 에어매트를 설치를 해 놓잖아요. 근데 그 에어매트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들려요. 네, 호텔 내부는 이미 연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8층에 있던 투숙객 2명은 결국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렸는데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다가요, 세상에. 일단 이 에어매트는 10층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게 제작됐다고 하는데 가로 7.5m, 세로 4.5m, 높이 3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뛰어내린 투숙객이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에어매트가 뒤집혔고요. 그리고 3초 후에 뛰어내린 투숙객, 이 뒤집힌 에어매트에 떨어지면서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일단 소방당국은 에어매트는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한 중앙부 대신에 모서리로 떨어져 피해가 컸다고 했고, 그리고 당시 인원이 부족해서 매트는 잡아주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에어매트 보세요. 딱 봐도 뒤집혀 있다는 게 일단 육안으로 확인되잖아요. 근데 119 이 부천 소방서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게 원래대로면 저게 정상적으로 올바로 위치가 되려면 뒤집혀 보이는 게 아니라 글자가 우리가 볼 때 바로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8층에서 애초에 이제 탈출하려고 뛰어내리신 분이 모서리 쪽에 떨어지시다가 그 충격으로 에어매트가 이제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차 뛰어내린 분은 그 에어매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위치가 좀 변했겠죠. 애초에 소방관분들이 설치해 놓은 그 위치보다. 그러단 바람에
이 맨바닥에 떨어져서 결국은 목숨을 잃는 그런 참변이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관련해서요. 소방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매트가 뒤집어지더라고요. 예. 그럼 이게 설치상의 오류였나요? 아니면은 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에어매트는 아주 정상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10층 이상용으로 정상적으로 설치해서 했는데 이 떨어진 분이 아마 저 상황이 창문도 작고 그래서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으로 중앙 부분으로 낙하를 해야 가장 안전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이 매뉴얼에 돼 있는데 이 모서리로 떨어지셨습니다.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이게 이렇게 뒤집히는 현상이 생긴 게 처음에 이제 일본 SNS나 이런 데에 뒤집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그래서 지금 바닥이 약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또 이 모서리로 떨어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뒤집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잡고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 인원이 부족해서 일부 이 사람은 있었는데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저 부분은 차후에 지금은 이제 현장 감식 또 있어야 되고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차후에 계속해서 참사 원인은 이제 밝혀내겠지만 차후에 저 부분은 뭔가 이 정밀 조사 원인을 이제 밝혀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에어매트는 설치했지만 에어매트를 고정시키는 장치는 지금 현재 당시에는 없었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었어요. 행안부 장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당시에 이 참사가 일어나게 된 화재는 장유미 변호사 어쩌다 화재가 일어난 겁니까? 일단 화재의 기미가 확인됐던 건 어제 저녁 7시 33분이었습니다. 이 불이 시작된 810호 이 투숙실에 원래 묵기로 했던 투숙객이 에어컨에서 스파크가 튀는 것을 보고 타는 냄새를 맡고서는 내가 객실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네. 그리고 문을 연 상태로 나와서 방을 옮겼는데요. 정확하게 방을 빠져나온 지 한 6분쯤 후에 해당 객실에서는 연기와 함께 불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행이지만 해당 투숙객은 피신을 해서 사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에어컨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이지 않겠느냐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보통 에어컨 화재는 장시간 에어컨을 켜두거나 과부하가 걸렸을 때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어컨 내부에 이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물질이 쌓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쌓여둔 이물질이 노후화된 전선과 또 이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지금 화재의 정확한 이 원인을 감식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추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직은 뭐라고 단언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해당 객실 810호에서 에어컨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래서 그 에어컨에서 최초의 발화가 된 건지는 지금 합동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인석 변호사님, 저 호텔이 지금 9층 높이 호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천장에 화재가 났을 때 그걸 감지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물이 분사되는 스프링클러 장치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고 발생 호텔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 조금 더 커졌다고 하는데요. 아니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없어요? 이게 2017년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6층 이상의 모든 신축 건물에는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은 화재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 소방서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 호텔이 2003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당시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최준영 변호사님 네. 이 얘기를 듣고 시청자분들은 진짜 자신의 일처럼 진짜 너무 놀라고 그리고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설명대로라면 이인석 변호사님 설명대로라면 2017년 개정된 관련법에 따르면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의 층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가 됐어요. 2017년에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바꿔 말하면 2017년 전에 완공된 건물들은 스프링클러 없이 그냥 답답하게 이런 속수무책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진짜.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헌법상 이른바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논란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2017년 이전이라 한다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서 이와 같이 2017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예전에 나에 있는 기득권을 어떻게 하고 라는 그런 항변이 가능하거든요.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반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런 식으로 규제 일변도로 할 것이 아니고 결국 설치하는 데 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때에 재원을 지원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정책으로서 이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행정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많이 지금 얘기를 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2017년 이전에 지어진 많은 이 숙박시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이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 참변을 겪고 나니까 스프링클러라도 있었다면 이런 가정법,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화재 이제 합동감식 결과 나와봐야겠지만 우리가 인재, 사람으로 인한 이런 참변 원인은 없었는지 한번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